intelligence community report. I rise today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duty to The record reflect that Director Mueller A very divided country because of that and many other things.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이후에 후폭풍이 지금 거센데요. 탄핵론이 또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위기인 것 같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번이 정말 최대 고비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그도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첫 순방 중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들러서 이 무기 계약을 무려 124조 원 계약을 체결했고 또 이 427조 원이나 되는 이 투자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성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에서는 아예 뭐 트럼프 탄핵론이 나오면서 그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FBI 코미 국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수상쩍죠. 불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정치권이 자꾸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코미 국장이 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우리 FBI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처음 밝힌 게 3월 20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에 착수를 했었던 거는 사실은 작년 7월부터였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 여러 가지 혼란도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근간에는 공정한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남의 나라가, 그것도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난 끝까지 파겠다라고 정말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수상쩍은 냄새가 나는 거죠. He's a showboat. He's a grandstander. The FBI has been in turmoil. You know that. I know that. Everybody knows that. You take a look at the FBI a year ago. It was in virtual turmoil less than a year ago. It hasn't recovered from that. 근데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이 코미를 해임하고 나니까 다른 또 악재가 다시 또 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동맹국가하고도 나누지 않은 기밀 정보를 이렇게 IS에 관한 테러 정보를 알려버렸습니다. 사실 누출한 거죠. 그 IS가 노트북을 이용해서 비행기 테러를, 항공기 테러를 한다는 정보를 이스라엘 정보원으로 받았는 것을 이거를 알려줘 버린 것이죠. 거기서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만나갖고선 자기가 코미 국장 해임했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 코미 국장 내가 막 드디어 해임시켰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 처리했다. 그래, 뭐 골치 아픈 거 처리해서 완전 미치광이야.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그리고 그동안 자꾸 뭐 러시아가 개입을 했느니 마느니 뭐 이 수사 때문에 아주 압박이 심했는데 그것도 지금 떠나면서 아주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프와 코미 국장의 대화, 핵심 대화를 기록한 코미의 메모입니다. 메모요? 이거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초기에 문제가 됐던 바로 마이크 플린입니다. 마이크 플린이 아시다시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선임된 지 단 24일 만에 하차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코미 국장을 만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대한 자리에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플린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지금 하고 있는 수사 그냥 놔버리면 안 돼? 좀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코미가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대화인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차에 달려가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그 대화를 상당히 세밀하게 두 쪽 분량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메모군요. 그 메모죠. 거기다가 이 코미 국장이 본인이 직접 한 메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빙성을 얻고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국가정보국 DNI나 아니면 국가안보국 NSA 이쪽의 국장들도 이 러시아 내통설 이걸 부인하라 이런 압력이 있었다라는 추가 폭로를 했거든요. 정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지금 이런 게 이제 수사를 좀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수사를 방해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법행위 방해 요건에 들어갑니다. 이제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헌법에 이제 대통령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2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 반역 뇌물 중범죄 그리고 비행을 저질렀을 때는 기소를 해서 탄핵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행위는 사실은 수사 방해, 이거는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 이번에 이 코미 전 FBI 국장 해임 논란건을 보면서 딱 떠오른 사건. 바로 워터게이트가 그렇죠.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워터게이트가 닉슨 측에서 특별 검사를 해임했고 근데 여기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직에서 퇴임을 해버렸는데
이 사건하고 정말 묘하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수사의 그 바로 최고 책임자를 해임한 시각이 밤에 정말 급하게 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번에 화요일 밤에 학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걸 그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 이 닉슨 때 토요일 밤에 학살 이걸 빗대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둘 다 스모킹건이 지금 있다는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둘 다 기록입니다. 당시에는 바로 녹음 테이프였고요. 지금은 메모인데요. 당시 워터게이트에서 자기 보좌관에게 사건의 은폐를 지시하는 녹음 테이프가 발견이 됐고 그게 나중에 워터게이트의 아주 중요한 스모킹건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당시에 압력을 받았던 메모가 기록되었다. 이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메모도 그렇고 또 다음 주에 뭐 공개 증언도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제 뭐 미 의회에서는 일단 그 메모를 사본을 제출을 하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자기는 공개 증언 시에만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비공개 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할 말이 많고 터뜨릴 게 있다는 그런 뉘앙스도 조금.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 좀 탄핵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국면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팀이 있습니다. 바로 특검팀인데요. 이 특검팀을 맡은 사람이 로버트 뮬러예요. 이 사람은 이 코미 전에 있었던 전임 FBI 국장이고요. 특히 조지 W. 부시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서서 FBI의 독립성을 지킨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신임을 받는 원칙주의자, 아주 강고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냥 코미 놔둘 걸 이러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미 국장보다 어쩌면 더 강골이고 정말 꼼꼼하고 원칙주의자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늑대 내쫓았더니 호랑이가 들어온 꼴이라고 할까요, 지금? 네. 그러면 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우, 난리가 났죠, 지금. 저 지금 30분 전에 알았다고 하잖아요. 특검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트위터에서 뭐 분개해서 이거는 마녀 사냥이다라고 지금 뭐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중이고 또 요새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졸업 이제 연설을 하러 해양경비사관학과에 갔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일단 미국 역사상 나처럼 핍박받은 정치인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Look at the way I've been treated lately, especially by the media. No politician in history, and I say this with great surety, has been treated worse or more unfairly.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특검까지 도입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뭐 그런 기분일 것 같기도 한데 정말 탄핵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 탄핵 절차는 일단 하원에 이제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소추를 하게 되고 그러면 상원에 가서 판결을 합니다. 그때는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에 435명의 의원이 있고 과반이라면 218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238명이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193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겠는데 그게 쉽겠냐는 거죠. 상원에 가서도 지금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면은 67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공화당 의원 중 한 15명 가까이가 지금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열쇠는 지금 공화당원들이 쥐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공화당 분위기는 그럼 어떤가요, 지금?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살필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트럼프가 뭐 자조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지지층이 아주 강고한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스캔들과 상관없이 지지를 할 겁니다. 이 층이 지금 공화당 의원들과 겹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공화당 노선을 벗어나서 탄핵에 참여한다. 이건 상당히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스모킹 건 정도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묵인했다는 또 트럼프가 묵인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이 다음 행보가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이를 키워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제 좀 불거지기 시작을 했을 때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내 처음에 측근, 차단을 그렇죠. 했으면. 내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뭐가 대선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를 뭐 그냥 놔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루가 되어 있다든지 용서할 수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거는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나왔더라면 사실 지지율도 좀 올라갔을 거고 뭐 대통령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거고 본인도 의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지금은 누가 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FBI 국장 해임으로 불거진 후폭풍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미의 메모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다음 주 공개 증언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인사이드였습니다.